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BL LCCA 기반 반도체 팹 서브 컴포넌트 운영 최적화를 주제로 발표 진행하게 된 팀 한익보이의 발표자 김지훈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5개로 구성을 했고요. 프로젝트 개요, 팀 구성 및 역할, 수행 및 절차, 수행 절차 및 방법, 수행 결과, 자체 평가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주제를 들으셨을 때 이 단어들이 생소하게 들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잠시 간단하게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린 뒤에 저희 주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DBL이라는 것은 더블 바텀 라인의 약자로 모든 경영 활동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기업의 경영 철학입니다. 기존의 매출, 영업이익과 같은 경제적 가치만 추구하는 싱글 바텀 라인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경영 철학을 추구하는 것을 더블 바텀 라인, 즉 DBL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DBL을 고려한 LCCA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LCCA라는 것은 제품의 구매부터 폐기까지 드는 비용을 계산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빨간색, 파란색 펌프가 있을 때 여기서 1년의 운용 비용을 봤을 때 파란색 펌프가 빨간색의 펌프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사용하는 펌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20년을 사용한다는 가정 후 총 비용을 계산하면은 파란색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108,200불로 더 빨간색 펌프를 사용하는 것보다 15,000불 정도 싸다는 것을 LCCA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027년 용인 클러스터의 신규 팹 증설을 앞두고 있으며 커져가는 반도체 산업에서 LCCA를 통해서 최적화를 한 현업 프로세스로의 적용을 통해서 기업 운용 관점에서 큰 효용 가치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LCCA 관련된 학술 자료를 검색을 했을 때 여기 구글 스콜라라는 학술 자료를 검색을 하였는데 LCCA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총 47,500건, 그리고 여기에 매뉴팩처링이라는 키워드를 추가로 검색을 했을 때 14,700건, 그리고 여기에 더블 바텀 라인이라는 ESG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한 논문 자료를 검색을 했을 때 단 3건밖에 되지 않았고, 이처럼 기존의 LCCA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반도체 설비, 그중에 DBL 코스트를 고려한 LCCA는 연구가 부족하고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시켜서 최적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의 주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반도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 반도체 공정은 총 8가지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반도체 공정이 진행되는 반도체 설비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앞으로 저희는 공정을 I 그리고 설비를 J라고 명칭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설비가 있는 반도체의 백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1, 2층은 반도체 팹의 서브 컴포넌트, 그리고 3층에는 설비의 장비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서브 컴포넌트의 생애 주기를 보면은 생애 주기는 사용에서부터 폐기까지가 한 사이클이고, 각각의 구간마다 구매 비용, 유틸리티 비용, 수리 비용, 매각 비용, 보관 비용과 같은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서브 컴포넌트 중에서 운용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펌프에 대한 DBL LCCA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펌프는 여러 개의 모델이 있고 앞서 말한 여러 개의 공정과 조합돼서 많은 믹스처가 생성됩니다. 총 저희가 받은 데이터에는 2270가지의 공정이 있었고, 거기에 323가지의 펌프 모델, 이를 조합했을 때 공정 플러스 모델의 조합이 총 8079가지로 나왔습니다. 펌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펌프 모델 B를 예로 들면은 공정 C, 공정 E, 그리고 공정 F, 이렇게 3가지 공정에서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펌프마다 DBL 코스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적은 DBL 코스트를 가지는 펌프 모델로 교체를 통해서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장 싼 펌프로 교체를 모두 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라고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가동 중인 설비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펌프의 고장이라는 트리거를 활용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D 공정에서 펌프 고장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공정 D에서 대체 가능한 펌프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코스트가 가장 낮은 펌프인 펌프 C로 교체를 하게 됐을 때, 그 공정 이 펌프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교체할 수 있는 펌프는 한 개밖에 없는데 재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생산의 중지까지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펌프 고장이라는 최적화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엔지니어는 앞으로의 고장 발생 수요를 고장 예측 모델을 통해서 예측하고, 이를 현재 고장난 펌프와 조합해서 재고 내에서 최적화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 구조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데이터셋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9,205대의 반도체 설비, 323개의 펌프 모델, 그리고 28,785개의 펌프, 그래서 총 이 데이터셋은 46만 개의 로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장 예측을 통해 사전에 필요한 드라이 펌프 재고량을 확보하고 각 공정별 최적화된 펌프 모델을 제안을 하면서 DBL 코스트를 감소시키고 신규 팹에 특화된 최적의 펌프 구성을 제안하고 업무 프로세스 적용을 통해서 업무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한 환경과 데이터셋 다음과 같고요. 다음으로 저희 팀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간트 차트를 구성한 뒤에 지난 10주간 이 간트 차트에 따라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팀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고 이 부분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셋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드라이 펌프가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장착, 탈착, 그리고 수리에 대한 ERP 히스토리 데이터가 있고, 이를 저희는 메인 데이터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펌프의 모델별 스펙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드라이 펌프의 구매 비용, 수리 비용, 그리고 유틸리티 사용에 대한 코스트 데이터를 저희는 제공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번 3번의 데이터는 코스트 모델 펑션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을 하였고, 1번 ERP 히스토리 데이터는 모든 저희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모든 펌프의 고장, 수리, 장착 등의 이력이 포함된 ERP 데이터의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을 때 다음과 같이 복잡한 구조로 순서가 얽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최적화를 할 문제를 정의를 하고 DBL LCC를 산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구조 간결화를 위해서 저희 전처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의 주요 경로를 EDA하고 저희가 세운 최적화 이론에 필요한 상태들을 정의하고 이외의 히스토리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라이프 상태를 제거, 통합하는 전처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장착, 고장, 창고 반납, 수리 시작, 수리 종료라는 5가지 상태로 저희의 데이터를 정의를 하였고, 각각의 과정은 고장 발생 기간, 그리고 하이닉스의 업무 TAT, 그리고 재고에 따른 수리 여부 결정, 그리고 수리 기간, 그리고 제품이 출고되기까지의 기간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설계한 3가지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라이 펌프의 라이프 사이클 분석을 통해서 이코노믹 밸류, 소셜 밸류를 고려한 DBL 코스트를 산출하기 위한 코스트 펑션을 모델링하였습니다.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공정과 펌프 조합별로 장착이 됐을 때 고장이 발생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라이프 타임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정의한 5가지 상태에서 출고에서 수리 요청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을 고장 기간이라고 정의했고, 모든 펌프 사이클에서 고장 주기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펌프의 수명 주기는 길지만 저희가 받은 데이터가 14년 이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공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각 믹스처 IJ 공정 모델별로의 고장 주기의 중위값을 구하고, 현재 가동 중인 펌프 중 중위값의 기간보다 오래 쓰고 있는 펌프들에 대해 라이프 타임을 포함하여서 다음과 같이 공정 펌프 조합별로의 라이프 타임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후 코스트를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리 비용, 펌프 모델별 단위 유틸리티 사용량에 대한 결측치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탐색적 분석을 하였을 때 각 피처별로 선형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선형 회귀 모델을 이용해 결측치를 채워 넣었습니다. 이후 비용 테이블과 유틸리티 사용량, 수리 비용, 라이프 타임 등을 합쳐서 EV와 SV 코스트 펑션을 산출했고, 이 두 가지 비용을 합친 DBL 코스트 산출식을 이용해서 공정 펌프 모델 조합인 믹스처 IJ별로 DBL 코스트 테이블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DBL 비용을 기반으로 고장이 났을 때 재고 내에서 어떤 펌프를 사용할지에 대해 결정을 하는 펌프 믹스 디시전 모델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가장 심플하지만 파워풀한 선형 계획법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선형 계획법은 선형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선형인 목적 함수들을 최적화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제약식으로 고장 개수와 그리고 재고의 개수를 제약식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식으로 보여드리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은, 여기 공정 1과 호환 가능한 펌프 모델 메테리얼 CD 1, 2, 3번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에서 2개, 5개, 4개 이렇게 11개의 고장이 났을 때 공정 1의 총 고장수 F1은 총 11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펌프 모델별의 재고수를 구했을 때 메테리얼 CD 1번의 재고수가 10개라고 가정을 하면은 SJ, S1은 10이라고 제약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공정별 고장수와 펌프 모델별 재고수에 따라서 제약식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오퍼 CD는 공정 번호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메테리얼 CD는 펌프 모델 코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공정 34번에 호환 가능한 1번, 2번, 46번, 54번 펌프 모델이 있고, 여기서의 공정 34번에서 이 조합에서 총 6개의 고장이 발생했다고 하고, 이 메테리얼 CD 94번에서는 총 1000개의 재고 개수 제한이 있다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런 제약식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고장을 대체한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수식을 통해서 목적 함수를 세우고, 변수들에 대한 제약식을 통해서 재고 내에서 공정별 코스트가 가장 적은 펌프 모델로 대체를 통한 DBL 코스트 최적화를 하는 모델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공정과 펌프의 조합별로 몇 개의 펌프가 고장이 날지를 예측하는 고장 예측 모델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펌프 라이프 사이클 이력을 통해서 고장을 예측하기 위한 피처를 도출해야 했고, 저희는 이를 가동 일수에 따른 펌프의 분포를 통해서 피처를 형성했습니다. 특정 공정 펌프 모델을 사용하는 펌프들의 생애 주기에서 다음과 같이 각 날짜에 따른 가동일을 계산을 하고, 이를 관측된 날짜를 로우, 그리고 가동 일수별 펌프의 개수를 컬럼으로 설정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고장 개수를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의 모델이 성공적으로 예측을 했는지 평가할 평가 지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공장별로 고장 스케일이 다르고 실제 고장 수가 0으로 나오는 데이터 특성상 저희는 기존의 회귀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RMS이나 MAP와 같은 지표로 성능 측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고장 개수에 대해 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모델 정합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분자로 놓고 실제 고장 개수의 누적값을 분모로 놓은 Cumulative Relative Error, 즉 CRE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희는 이를 ML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트리 기반의 모델은 컬럼이 많은 비선형 데이터에 적합하며 특히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LGBM 모델을 사용했고, 트리 기반 모델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오버피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회귀 모델인 리치 리그레션 모델을 이용해서 보팅하였고 최종 모델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정 펌프 조합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을 때 이력이 적은 공정 및 데이터의 불균형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데이터의 불균형이 발생한 예시이고요. 따라서 저희는 상위 하이라키컬한 구조로 공정 그리고 펌프 타입 1, 펌프 타입 2라는 컬럼을 조합하여 총 7개의 모델을 생성했고, 이를 앙상블한 뒤에 평가 지표를 통해 모델 평가 과정을 거쳤고 최종 모델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특정 4개의 공정 펌프 모델의 CRE 지표를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일정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의 그래프는 고장 개수와 그리고 고장을 예측하는 예측 개수의 누적 그래프를 표시를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후 CRE의 스레시홀드를 0.2로 설정을 하고 공정 펌프 조합별로의 CRE 값을 뽑아서 컴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실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모델을 앙상블해서 가중치를 줬을 때 기존의 한 개의 모델 대비해서 프리시전이 3배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수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과거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펌프 믹스처 디시전 모델의 백테스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히스토리 데이터라는 것은 저희 ERP 데이터를 기반으로 백테스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코스트 펑션을 기반으로 과거 히스토리부터 전체 운영 비용을 구하고 이를 가동 장비수로 나눠 한 설비당 운영 비용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났고, 다음과 같이 설비당 1단위 DBL 코스트가 1에서 1.22로 22%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현재 반도체 공장에서 점점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과거에 18년부터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저희의 LCCA를 고려한 펌프 디시전 모델을 적용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가정을 가지고 과거 고장 데이터 이력에서 공장 내 펌프 수를 제약식으로 가지고 선형 계획법을 이용한 펌프 대체를 진행하며 코스트를 계산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히스토리에서 LP 모델을 돌렸을 때 설비당 코스트가 기존 대비 39%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펌프의 재고수에 대한 제약식을 없애고 아이디어란 공장 펌프 구성으로 최적화를 했을 때 0.56으로 LP 모델을 통한 최적화 방향이 전체 팹 최적화 방향으로 세츄레이션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비용을 1에서 0.61로 감소시킴으로써 총 0.39%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저희는 최적화 이론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고장 예측 모델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고장을 예측하고 이를 펌프 디시전 모델로 최적화하며 백테스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날짜를 기준으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나눴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2022년부터 코스트 모델을 통해 1단위 운용 비용을 산출을 했습니다. 이후 저희의 실제 고장 히스토리 바탕으로 최적화를 했을 때와 비교하기 위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실제 고장 상황에서 펌프 모델 최적화를 진행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과거로부터 고장을 예측하며 펌프 모델 최적화를 진행을 했고, 휴리스틱하게 앙상블하며 조합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실제 고장 이력을 바탕으로 최적화를 진행했을 때와 비슷한 트렌드로 최적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보임에 따라서 저희의 고장 예측 모델이 트렌드를 예측함을 확인을 했으며, 추후에 저희의 모델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전체 운영 코스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최적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하이닉스 현업자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 형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가장 첫 페이지는 현재 팹에서의 공장 상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시각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펩 운용 비용이 얼마고, 그리고 수리 중인 펌프가 몇 개고 가동 중인 펌프가 몇 개인지 이처럼 시각화를 하였고, 현재 공장에서 장착 중인 펌프의 상태에 대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여기서 현재 장착되어 있는 펌프 중에 고장 발생 시 펌프를 교체했을 때 비용 절감이 가장 큰 금액을 가지는 펌프 리스트를 이렇게 소팅하여 정렬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펌프 추천 시스템을 구현을 하였는데, 이제 각각의 공장별로 여러 메테리얼 CD, 즉 펌프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공정과 펌프의 조합별로의 DBL 코스트를 산출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만약에 34번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64번으로 바꿈으로써 DBL 코스트가 절약될 수 있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최종적인 프로세스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고장 예측을 통해 미리 고장이 날 재고를 파악하고 필요한 펌프 재고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을 우선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실제 고장이 났을 때 고장난 펌프의 그 공정 번호, 그리고 메테리얼 CD, 즉 펌프 모델 번호를 입력을 하고 몇 개가 고장났는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저희 앞쪽에 테이블에 그게 추가되게 되고, 이를 LP 모델을 돌림으로써 최적화된 펌프 모델 계획을 구성할 수 있도록 웹 대시보드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평가를 하면서 저희 프로젝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장 예측을 하기 위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고요. 기존의 산업에서 최적화 모델이 수행되지 않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한된 데이터로 총 37%의 공장에 대해 신뢰성이 있는 고장 예측을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모델을 기반으로 현업에서 적용시킬 프로세스 플로우를 구성하여 기업 멘토님 주관 하에서 자체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저희가 구성한 프로세스 플로우인데요. 실제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플로우를 구성을 했습니다. ERP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모델링하여 피처의 조합에 대한 모델을 CRE로 평가하여 앙상블 한 뒤에 펌프 모델의 조합별로의 스레시홀드를 초과하면 수요 예측 모델에 포함을 시키고,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를 LP 모델에 포함시켜 최적의 Q, 그 펌프 모델의 분배 계획을 짜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성을 했고, 이를 기업 멘토님 주관 하에서 POC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좀 의문이 있는 게 그 처음에 그 수많은 그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추려가지고 5개, 6개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델의 성과의 결과가 너무 뛰어났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 현업에서 과연 이만큼의 효과가 있는 모델을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뛰어난 모델인데, 좀 현실과는 좀 너무 동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이 문제 자체를 굉장히 심플리파이하게 단순하게 그 문제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사실 현업에서의 업무 프로세스 적용에 있어서는 펌프 모델을 대체하는 데 있어서도 그 각각의 공정 설비별로 배관 구조가 다르고 모델의 호환성이 저희가 확인한 히스토리 데이터에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을 할 수 없는 좀 더 많은 제약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를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그냥 문제를 심플리파이하고 이 정도로 정의를 했을 때 이 정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이는 만약에 그 현업 멘토님이 실제로 업무에 적용할 때는 실제 그 업무 현장에서 그 적용되는 제약 조건들 이를 반영해서 그 적용을 시킬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럼 이번엔 기술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아까 앙상블을 해가지고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앙상블 모델을 2가지를 뭐 섞어가지고 이제 보팅을 해서 나온 결과인 것 같아요. 그 보팅의 원리는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희 이 앙상블 모델에서 그
모델의 성능이 좋아졌다고 표현을 한 부분은 저희가 LGBM과 리그레션 모델을 섞어가지고 부팅해가지고 성능이 좋아졌다는 표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데이터셋을 피처를 통해서 7가지의 데이터셋을 구조를 짜고 이를 앙상블해서 조합했을 때 모델의 성능이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우선은 발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아까 고장 예측 모델을 만들었을 때 아까 퓨처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피처를 저희 ERP 데이터 상에는 펌프가 각각의 시리얼 넘버, 각각의 펌프 개별별로의 이제 히스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모델 트레인을 시킬 때는 각각의 날짜별로 그 날짜에서 가동 중인 펌프가 몇 개고 그 펌프가 가동 중인지 며칠이 됐는지를 피처로 넣어서 날짜별로 로우를 형성하고 그 가동 일수별로의 그 컬럼을 형성하여서 저희 모델을 트레인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어떤 이제 특정 펌프의 가동 일자나 이런 실적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인풋 변수를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워낙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제가 현업에서도 굉장히 좀 고려할 만한 아이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또 진행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실제 이제 이 모델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랑 그리고 이 모델을 이제 적용했을 때 이제 들어가는 이제 어떤 원가 절감의 차이, 이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실제 이런 업무를 만약에 이제 뭐 제조 분야에서 이제 업무를 하게 되신다면은 많이 접하시고 굉장한 이제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경험을 하셨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뭐 요약해 보자면 실데이터 기반의 공정 관점의 펌프 고장을 전제로 한 설비의 효율화 관점 데이터 분석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분석 목적 자체가 고장 예측 모델을 고도화해서 생산 요율과 수율 증대를 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근데 잘 봤을 때 공정 펌프 조합이 중요한 부분인데 공정과 펌프의 관계가 다대다 매핑 관계로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되게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모델링 결과값 적용을 위해서는 컷오프 스레시홀드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레시홀드 디텍션이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구간을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값에 대한 어큐러시라든지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데 네. 그걸 선정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 스레시홀드는 CRE 값을 기준으로 한 평가 지표를 통해서 설정을 하였는데요. 사실 이 평가 지표를 CRE 자체를 저희가 정의를 하였고 이 값 자체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정의를 하였는데, 이 기준은 저희가 실제로 공정과 펌프 모델별로 수많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 그래프 양상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0.1단위, 0.01단위로 보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저희가 세웠을 때 이게 적합하게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려를 해서 0.2로 설정을 하고 스레시홀드를 정하였습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제약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제약 조건식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컨스트레인 옵티마이제이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컨스트레인 조건이 제일 중요한 네. 거거든요. 근데 컨스트레인 조건 자체가 아까 이제 현업분들이 세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그럼 경험치에 의한 어떤 세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컨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 공정과 펌프 모델에 대한 조합의 정의를, 사실 이 펌프 같은 경우에는 5만 리터급 펌프, 2만 리터급 펌프, 3만 리터급 펌프 등 다양한 범위가 있고, 한 가지 설비에 대해서도 2가지 펌프를 쓸 수가 있고 3가지 펌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펌프의 클래스를 분류를 하고, 그리고 저희 히스토리 상에서 만약에 A라는 설비에서 B라는 펌프를 썼다면은
그 펌프의 클래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C라는 펌프도 썼다면은 그 클래스가 어떤 건지를 보고 그거를 그룹화해 가지고 펌프 공정과 펌프 모델의 조합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어떻게 보면 공정마다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제 코스트 펑션의 변형이 필요한데 네. 이를 고려했다라고 네, 보면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 아, 예,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우리 같이 들으시는 분 중에 궁금하시거나 어떤 의견 있으시면은 네, 같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상호 협력 관계인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